자, 이제 여러분들하고 스키너의 그 마지막 부분에서 그러면 강화를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관련된 부분을 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이 강화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그 강화는 행동을 강화한다는 얘기인데 그 행동적인 측면에서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계속 더 하는 것을 이건 강화라고 표현하면, 예를 들면 애가 거짓말 한다면 거짓말을 행동을 자꾸 없애도록 하는 것, 이거를 우리는 여기선 소거라고 그러겠죠. 소거, 없앤다. 그래서 행동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특정한 행동을 더 강화시킬 것이냐 아니면 없앨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강화와 소거로 나눕니다. 자, 다시 강화는 정적 강화와 부적 강화를 나누는데 정적 강화는 특정한 좋아하는 것, 예를 들면은 강아지들한테 예를 들면 간식을 주어서 더 자꾸 준다. 이거는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 그 간식을 더 자꾸 준다. 이거는 정적인 강화죠. 그런데 또 이제 부적 강화가 있는데, 부적 강화를 한다는 것은 좋아하는 것을 빼앗는 것을 부적 강화라고 합니다. 그럼으로써 특정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은 아이들이 게임을 좋아하는데 얘들한테 숙제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숙제를 안 하면 게임을 몇 시간 동안 못 한다 라고 얘기할 때 좋아하는 것을 빼앗아서 특정한 행동을 유도하는 방식, 이것이 부적 강화입니다. 자, 특히 이제 강화의 방식 중에는 칭찬이 있고 처벌이 있습니다. 칭찬하는 만큼 처벌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칭찬과 처벌하는 방법도 좀 더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경우에 정말로 칭찬을 통해서 그 사람의 바람직한 행동을 유도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 처벌은 특정한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불편함, 싫어하는 이런 것들을 자꾸 싫어하는 것들을 더 부과시키는 것이 처벌이겠죠. 그러면 이 처벌하는 방식과 칭찬하는 방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칭찬할 때도 방식이 있다는 거죠. 정말 그 칭찬이 정말 효과적이어서 우리가 기대하는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째는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칭찬할 때 이 사람이 왜 나를 칭찬하는지를 모르면 칭찬을 받은 기분 좋지만 다시 그 행동을 반복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 아이가 특정하게 숙제를 잘해서 칭찬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너가 어떤 숙제를 어떻게 했을 때 참 잘했다 하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는 것하고, 너 숙제 잘해서 내가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보상을 주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숙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 정말 잘했다고 할 때 걔는 이럴 때 정말 우리 엄마 내지는 아빠가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보상을 주는구나, 이렇게 함으로써 첫째 중요한 것은 행동의 구체성에 대한 칭찬이에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행동이 발생할 즉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정말로 아까 숙제를 잘했는데 숙제를 잘했을 때 즉시 얘기를 해야지, 내가 뭐 어떤 행동을 우리 엄마 아빠는 좋아하는구나, 어떤 행동을 할 때 정말로 칭찬을 하고 기뻐하는구나 하는 걸 알아야지.
예를 들면은 행동을 오늘 숙제를 잘했는데 내일쯤이나 아니면 두세 시간 중에 너 참 숙제 이거 한 거 좀 잘했어 하면은 이미 내 몸속에 그 감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구체적으로 하되 둘째, 즉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 행동이 났을 때 어떻게 해요? 반복적으로 계속해야 돼요. 또 하나 유명할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변별자기를 했잖아요. 차등을 주어서 그 행동 이것도 잘했다 저것도 잘했다 다 잘했다 할 경우는 실질적으로 행동 변화에 그것이 그렇게 큰 도움을 못 준다는 거예요. 자, 처벌도 똑같아요. 처벌하는 방식도 똑같아요. 여러분 질책을 할 때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해서 내가 질책을 받는지를 그 구체적인 행동을 알아야 이 사람이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너 잘못했어. 너 이거 참 잘못한 거야. 그럼 뭐를 잘못했는지 모를 때는 바꿀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이 발생할 즉시에 무엇이 잘못된지를 알려줘야 이 사람이 나중에 바꾸지. 일이 다 끝나고 얼마 있다가 너 그거 정말 너 잘못해서 아파 내 엄마가 기분 나빴다 하면은 실질적으로 자기가 무엇을 바꿔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역시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똑같은 행동이 나왔을 때 반복적으로 할 때만이 그 사람이 학습을 통해서 행동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역시 차등적이야. 항상 짜증내지 않고 특정한 행동을 했을 때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나를 혼낸다 하면 그때 얘는 그것을 변화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단 특히 처벌을 내지는 질책을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의 한 일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처벌을 해야지 그 사람의 인격을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될 거야? 난 너한테 실망했어. 넌 앞으로 문제가 있는 애야. 이거는 다 그 사람의 인격을 건드리는 거예요. 인격을 건드리는 순간 우리 인간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존귀성을 건드릴 때 누구나 반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일을 비판하면 한 일을 질책을 하게 되면 발전이 있지만 그 사람의 인격을 건드릴 경우 그거는 발전보다는 더 반발이 커서 전혀 효과를 가져올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칭찬과 질책의 방식도 구체적으로 이러한 방식이 있어야 실질적으로 그것이 행동 변화에 효과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특히 칭찬하고 뭔가 보상을 해줄 때는 특정한 스케줄의 방식을 택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강화 스케줄을 하는데, 첫째는 계속적으로 강화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무슨 일을 쓸 때마다 계속 칭찬하고 뭐 월급을 줄 때도 잘했다 계속 하는 것보다는 간헐적으로 하는 것이 의미가 있대요. 간헐적으로 하는 것은 뭐냐면 띄엄띄엄 잊을만 할 때 자꾸 상기시켜 주는 거. 예. 예를 들면 우리가 자기 감사 일기를 쓸 때도 실험을 해보면 매일매일 쓰게 되면은 부담이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감사 일기를 쓰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대요. 이거 같이 강화할 때도 예를 들면은 특정한 직원들을 놓고서 칭찬할 때도 매일매일 칭찬하는 것보다는 간헐적으로 툭툭 가서 건드리면서 칭찬을 해줄 때 이것이 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고전 간격과 변수 간격이라고 있는데, 이 간격도 지금 간헐적인 것과 같은 얘기고요. 변수 간격은 고정 간격은
일주일에 한 번씩, 2주일에 한 번씩 딱딱 하는 거고, 변수 간격은 한 달에 두세 번씩 가끔 하는 거하고, 비율도 10% 상승했을 때 고정적으로 딱딱 하는 것하고, 변수 비율은 10% 했다가 30% 했다가 이렇게 가능하면, 그래서 강화 스케줄적인 측면에서는 간헐적이고 변수적이고, 그래서 특정한 스케줄 따라 딱딱딱딱 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미 그럴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당연히 할 것을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지만, 간헐적으로 할 때는 그리고 비율도 10% 했을 때 잘했다고 하다가 다시 30%, 또 떼지는 뭐 50%, 떼지는 뭐 55% 이렇게 그때그때 시간에 딱딱 맞춰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이 강화 스케줄 측면에서는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임금 지불에서 특히 이 고정급 내는 보너스 뭐 이런 건 성과고, 이건 다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냐면 실질적으로 이 스키너의 강화 스케줄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만큼 스키너는 우리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친 사람입니다. 자, 스키너 얘기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 스키너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게 동물과 인간은 다르다. 그리고 인간은 누가 칭찬해도 그것을 자기식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잘 먹히지 않는다 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스키너의 이론은 인간의 행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거기서 가장 바람직한 행동과 결과를 우리가 찾아서 그 원칙과 그 원리를 통해서 인간에게 접근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과학적이고 문제 중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제시했다고 봐요. 그래서 그 사람이나 아니면 그 단체나 그 조직 안에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정말 효과적인가를 분석하고 관찰하고, 그로부터 바람직한 행동을 유도하고 그거에 대한 강화 스케줄을 짜고, 그걸 통해서 변화를 유도했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사회복지의 실천 부분에 많은 영향을 줬던 이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키너는 여기까지 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